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작은 소식들을 먼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브스지에서 벤처 기업에서 빛나는 6명의 인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글이 나왔는데, 그 포브스지가 선정한 6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리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엑스스프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바네사 페스트리토라는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6인 중에 한 명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포브스에서는 계속해서 리플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사도 그렇고요. 포브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리플사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어서 이렇게 전해드릴 소식들도 뉴스들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을 가보도록 한다면은, 역시 코리 존슨, 우리 꼬리 형님이 이번에 월드 블록체인 포럼에서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말을 하기 전에 트윗을 남긴 것이고, 제가 다음 보여드릴 사진은 이제 현장 사진입니다. 딱 블록체인 거기 나가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느냐, 당연히 리플사의 그런 소프트웨어와 발전 가능성, 그리고 리플사가 얼마나 혁신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미 했다고 합니다. 다음 첫 번째로 크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뉴스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리플사의 제품 엑스커런트를 여지껏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꽤 오래 됐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6월 10일에 나왔었네요. 이게 첫 번째 기사가 아니고 이제 6월 정도에 이제 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 가장 첫 번째 나온 기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때 이 기사를 읽어봤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거기에 CEO였던가 아무튼 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리플사의 제품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오늘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중국에서 최초로 미국 신용카드 회사 중에 허락을 받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지껏 중국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외국 기업이 들어가려면 항상 중국 정부에 이렇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만 하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것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약간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3개의 업체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비자와 마스터카드 모두 신청을 했으나 그 2개를 제끼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아직은 없고요. 다만 이제 확실한 것은, 이제 중국에 있는 신용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유니온페이라고 있는데, 이 유니온페이는 완전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중국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었고, 다른 외국급 회사가 중국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 유니온페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유니온페이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죠. 지금부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독자적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듣고 놀랐었고, 이제 특히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그런 나라에서 크게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제 엔트 파이낸셜과 텐센트가 이제 거의 모바일 시장에 지불적으로 완전 독점을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들어갔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유니온페이의 그런 독과점적인 부분을 뺏어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자체를 제가 왜 이렇게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느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큰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 시장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중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또한 이제 장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은 국제 송금량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선택을 하든 아니면 시간이 걸려서 리플사에서 움직이든, 이 모든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고객들은 잠재적으로 이제 나중에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그 큰 볼륨량이 있을 때 XRP를 도입하게 된다면은 리플 XRP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쪽에 리플사의 파트너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리안리안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이고요. 리안리안 인터내셔널은 이제 은행은 아니고 은행이 아닌 그런 기업 가운데 네 번째로 중국에서 큰 지불 관련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안리안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 두 개 그 업체가 리플넷에 소속이 되어 있고 엑스커런트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넷에 둘 다 가입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그러한 기대 역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소식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그 어떤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에 있는 이 회사 이름이 PwC 이탈리아에서 올라온 사진인데요.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를 번역을 돌려보면은 블록체인의 생태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테메노스사의 프레젠테이션이다. 아니다. 이것은 타스그룹의 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눈에 띄는 로고들이 보이고 있죠. 이제 스위프트 GPI가 이렇게 짧은 막대기가 보이고 있고 그 옆에 리플이라는 막대기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스위프트사보다 더 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친근한 이름 보이고 있죠. 여기 아마존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R3 어딨지? R3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이게 어떠한 그것을 자세히 나타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스위프트 GPI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리플사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리플사를 스위프트사의 라이벌 정도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하고 제가 혼자서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아라 돌아라 희망 회로야. 그리고 또한 이 희망 회로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다음 호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쯔부시 그룹의 은행이죠. MUFG 은행이 브라질에 있는 방코 브레이데스코 은행과 함께 협업을 맺고 국제 송금을 시작을 하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의 최신 기술을 이용한 페이먼트 지불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다. 자,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최신 기술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엑스커런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신이라 하면 아무래도 엑스비아나 엑스래핏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실시간 결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기사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이것은 양해각서입니다. 지금 현재 양해각서 수준인데 똑같은 기사입니다. PDF로 된 똑같은 기사고요. 이제 양해각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건들을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양해각서라 할지라도 2017년 9월부터 이미 그 둘은 협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미쯔비시 은행과 브라질 은행은 이미 협업 관계에 있었고 그것을 익스텐딩하는 연장하는 선에서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체결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미쯔비시 은행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브라질에서 사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브라질 은행과의 관계는 1973년 미쯔비시 은행이 이제 브라질 금융기관에 투자를 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연이 맺어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이 미쯔비시 그 기업 자체가 나쁜 놈들이죠. 한국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많이 한 쌍놈들인데 그래도 지금 일단 리플사와 이렇게 같이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래도 응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습니다. 그 몇몇 그 대가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지랄을 한다고 하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분개하고 있는 것이지 일본에게 악감정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쯔비시 은행 지금 오래전부터 브라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광산 산업이나 뭐 여기 보면은 기름에 가스, 음식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농업 그쪽에서도 역시 금융 쪽에서도 말이죠.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1973년도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꽤 오래 있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렸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확실한 그런 호재가 나와서 기분 좋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제가 샘 I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그 부처로서
붙여서 영어로 써놔가지고 제가 샘램이라고 했다가 그 또 창피한 실수를 하나 했는데 샘 IM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샘 IMC가 말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런 표를 봤을 때 기존에 스위프트넷에 있는 고객들이 리플사의 이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정말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 희망 회로고요. 이제 여러분도 동참하시고 싶으면 동참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저는 조금씩 사요. 처음에는 이제 약간 샀다가 정기적으로 약간씩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타격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타격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모쪼록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주말인데 그 주말만이라도 이제 한 군데 제쳐 놓으시고 존버를 하시고 작정을 하셨으면은 한 군데 제쳐 놓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주말을 한번 보내보는 것도 이게 좋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편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